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법 왜곡죄법을 상정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자신들이 얘기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강행 처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문제는 본회의 상정하기 불과 30분 전에 위헌성 논란을 지적을 하면서 일부 법안 내용을 수정을 하면서 또다시 졸속 입법 논란을 자초한 겁니다. 더구나 이 법을 국회 법사위에서 밀어붙여서 관철을 시킨 강경파는 당 지도부의 수정 방침에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게 졸속 입법에 이어서 여권의 내홍으로까지 불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 법 왜곡죄 신설법 상정을 앞두고 긴급하게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원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나흘 전 의원총회에서만 해도 수정 없이 처리하기로 했던 그야말로 결론 냈던 이 법 왜곡죄 법안을 돌연 수정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본회의에는 이 수정안이 상정돼 오늘 오후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 왜곡죄 원안은요, 그러니까 민사 형사 사건 관계없이 법을 왜곡 적용한 법관과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수정안에서는 이 형사 사건으로만 한정했습니다. 또 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변경하고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등 위헌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 작업을 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입니다. 사실 이 법 왜곡죄는요, 발의 당시부터 여당 일부 의원들과 이 범여권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위헌 소지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가 이 부분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요, 민주당이 이른바 이 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직전 수정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임위나 법사위 등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법안을 수기하지 않고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수정을 거듭하는 졸속 처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를 알고 있죠. 앞서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법, 그다음에 허위조작 정보근절법,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요, 수정에 재수정을 거듭을 하고 본회의 직전까지 또 고치는 등 말 그대로 졸속 입법 논란을 여당 스스로 불렀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법부를 뒤흔들 수도 있는 중요한 법안을 다시 본회의 상정 직전에 바꾸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게다가 이 당내에서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비공개 의총에서 강경파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센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네, 어제 의총에서는 한정혜 정책위의장이 당정청이 협의한 내용이라면서 법 왜곡죄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법조인 출신인 박범계, 백혜련, 김남희 의원 등도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 그리고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 원안 유지를 주장한 걸로 파악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도부가 법사위원들과 수정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고 직전에 통보를 했다, 누더기법을 만들었다 이런 항의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론이 이어지자 결국 한병도 원내대표가 나서서 거수 표결을 제안했고 참석 의원의 절반을 훌쩍 넘는 70여 명이 수정에 찬성을 하면서 수정안의 당론 채택이 의결됐습니다. 정청래 대표 의총장에서 법사위 의견을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거듭 말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사과하는 등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가라앉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의총장 안에서 이제 앞장서서 반발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요, 오늘 오후에 예정돼 있는 본회의 처리 전에라도 다시 원안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다시 수정을 하라는 취지의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용민 의원은 어제 의총에서 수정안이 당론으로 확정되자 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가장 먼저 퇴장한 걸로 알려졌고요. 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거듭 이 법 왜곡죄 수정에 반발하며 오후에 있을 본회의 처리 전에라도 이 재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법 왜곡죄는 저희랑 상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동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의를 하고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박탈이 된 상태에서 매우 이제 기습적으로 처리가 된 거죠. 일방적으로 당론으로 밀어붙인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는 법 왜곡죄 왜곡에 책임지기 바란다. 이거 어떻게 책임져요? 한병도 원내대표하고 지도부. 다시 수정하셔야죠. 빨리 수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법조계를 중심으로는요, 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수정했다고 해도 위헌성 논란은 그대로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긴급히 모여서 회의를 열었던 전국의 법원장들도요, 법 왜곡죄를 포함해서 민주당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사법 후진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직설적인 비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법 왜곡죄에 대해 뭔가 바꾼 것처럼 했지만 법령 적용이 잘못됐으면 법관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일선 법원 판사는 법 왜곡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 법관들에게 엄청난 심적 부담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어제 저희가 이제 잠깐 전해드렸듯이 이 전국 법원장들은요, 이 민주당의 이른바 이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을 하니까 어제 긴급하게 임시 법원장 회의를 열었었죠. 약 4시간 45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사법부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결의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회의는 법원장들이 돌아가며 이 소속 판사들과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 참석자는 사법 후진국으로 갈 수도 있는 길목이다라는 취지로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법 재편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난 참석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앞서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 목소리와 어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나온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수기 끝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은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모두 헌법 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안에 대한 수기 과정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들이 내세우는 사법개혁 3법을 줄줄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제 법 왜곡죄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직전에요, 의총을 통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두 번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여당이 입법을 졸속으로 한다, 이런 비판과 논란을 자초하는 건데요. 사법부의 우려는 또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집권 여당이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본을 흔들 수도 있는 이런 법안들을 이렇게 졸속으로, 또 일부에서는 날림이라고까지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비판과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법은 뭐 시대를 담는 그릇인데 그 법이 이제 계속 영원한 건 없고 항상 시대에 맞게 고쳐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 왜곡죄를 포함해서 대법관 증언 그리고 재판 소원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사법개혁을 통해서 신뢰를 되찾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 있었고,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법으로 이렇게 실현이 되는 것인데요. 저는 대법관 증언이나 그 재판 소원제 같은 경우에는 사법계에서도 충분히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있었던 논의는 아니고 쭉 오래된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판검사들의 이렇게 의도적으로 아니면 법을 왜곡해서 하는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 판단은 또 누가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좀 우려가 있는 사항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법은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아마 이제 판례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것들이 법이 또 구체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우려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요, 이 세 가지 이른바 여권이 얘기하는 사법개혁 3법이라는 데에 대해서 물론 논의가 일부 있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논의가 있다가 그냥 중단된 정도죠. 어느 한쪽 방향으로 결론이 유도된 적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그야말로 우리나라 생긴 이래 지금까지 80년간 계속 유지되어 오던 사법제도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갑자기 바꾸는 거잖아요.
이 바꾸는 게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느냐? 그게 사실은 사법부의 논의예요. 그러니까 법 왜곡죄 안 된다, 뭐 재판 소원법도 안 된다, 그다음에 뭐 대법관 증언도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다만 이런 문제에 관해서 법조계에서 의견을 좀 모아서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거를 좀 나눠보자는 건데 그것조차 지금 여당이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는 뭐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혐의와 다 관련이 있고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검사나 판사들을 압박할 필요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그렇더라도 지금 법조계가 그 사실은 뭐 친여 법조계도 뭐 말할 것도 없이요. 전부 다 우려를 표하고 있으면 이 과정은 그래도 그 제대로 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고서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은 뭐 어찌 달리 막을 방법이 없을지 몰라도 결국 국민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해줄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